안녕하세요, 조현신TV 구독자 여러분, 조현신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 중에서도 엄밀하게 하면 진정한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 있는 색소 침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색소 침착이 다크서클 중에서도 엄밀하게 하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에 속하기는 해서 저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치료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에 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체질적인 요인, 세 번째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요인,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의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눈꺼풀 부분에 굉장히 잔주름이 많고 눈 주변은 꺼진 경우가 많고 색깔은 약간 짙은 갈색에서 고동색 정도로 색깔이 짙고 피부 표면을 보면 굉장히 오돌도돌한 좁쌀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으면서 피부 표면이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가 눈 이외에 다른 부분에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신체 부위에 찾아보면 사타구니라든지 접히는 관절 부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피부가 다 쭈글쭈글하고 색깔이 고동색깔이고 그 부분은 보통 채모가 있어서 좀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채모가 있는 부분들이 많고 안으로 꺾이면서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에도 계속해서 눈을 감았다 떴다 웃었다 이러면서 애교살 바로 아래 부분과 광대뼈 사이가 계속해서 접히는 작용들이 일어나면서 피부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 생기고 오돌도돌한 피부 결의 변화가 생기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이러한 악순환을 겪으면서 색깔이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체질적인 요인인데, 아토피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르기성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얼굴이 전체적으로도 짙으신 분들이 많아요. 똑같은 색소에 대한 반응도 좀 더 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질적인 요인들이 두 번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레르기에 대한 치료나 색소에 대한 체질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치료의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렇게 색소 침착이 심하신 분들을 보통 보면은 편안하게 감지 못하시고 눈을 꼭꼭 짜듯이 이렇게 세게 감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눈을 굉장히 세게 감으면 당연히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비틀어지거나 늘어나는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조직도 늘어나고 처지려고 하는 노화 과정도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늘어나서 힘이 없으니까 불편해서 또 눈을 세게 감고 이러면서 눈을 한 번 감아도 될 것을 2번, 3번 감게 되고 5번, 10번 감게 되고 이러면서 조직의 노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직은 늘어지고 처지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원인들을 또 심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 이것도 치료의 목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3가지의 치료 방향. 첫 번째, 구조적인 면은 어떻게 개선을 시킬 것이냐.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꺼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꺼진 부분에 보통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조직에 주름이 심하고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통해서 일부분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들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의 색소를 줄여주기 위해서 색소를 줄여주는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게 이제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 이런 것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만으로는 드라마틱한 그런 치료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 박피와 색소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수술적인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보완 치료를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기라든가 색소에 대한 반응이 많은 이런 체질적인 요인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알레르기나 이런 전신질환은 알레르기 약을 복용한다든지 해서 알레르기 요인을 줄여야 될 것이고요. 신체에서 색소가 생기게 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세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 색소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비타민들입니다. 흔히 뭐 배곡주사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도 복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색소에 대한 반응을 중간에서 차단시켜주는 그런 치료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인데 뭐 한 번에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눈 주변이 피로하면 부었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조직의 노화는 심화될 것이고 그 눈을 문지른다거나 이러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상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충분한 영양 공급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요. 맨 마지막 한 가지, 당연히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흡연 도움이 안 되겠죠. 금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색소 침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조금 까다로운 치료이긴 하지만 저와 함께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인신 성형외과의 다크신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